충돌, 혼전, 예측 불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죠. 이번 계주는 끝까지 알 수 없다. 대부분의 팀이 스타에 기댔습니다. 속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폭발 대신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교대 구간, 리듬, 흐름,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준비. 결승선이 열리는 순간 세계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유럽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10년 넘게 동계 스포츠를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베이징, 평창, 베이징 재방문까지 올림픽 빙상 취재만 4번째입니다. 그 경험이 저를 어느 순간부터 확신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종목의 패턴이 보인다고 믿었고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밀라노에서도 그 자신감은 유지됐습니다. 빙상 종목 중에서도 쇼트트랙 계주만큼 예측이 빗나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특히 여자 3000m 계주는 매 대회마다 다른 이름이 시상대에 오릅니다. 변수가 많다는 말은 곧 실력만으로 결판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팀이 금메달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단거리 스피드보다 판단력, 팀 전술, 그리고 운이 섞이는 종목입니다. 밀라노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유럽 빙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분석이 반복됐습니다. 개인 역량이 뛰어난 선수를 보유한 팀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속도, 그리고 막판 스퍼트, 마지막 주자가 얼마나 빠른가가 결국 계주의 본질이라는 논리였죠. 그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라고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 역시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팀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전 시즌 국제무대에서 개인 기록으로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눈에 많이 띄지 않았고 이름값만으로 줄을 세우면 다른 나라 팀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그 이름값은 꽤 정확한 예측 도구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유럽 내에서도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자국팀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높았습니다. 홈 이점을 언급하는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밀라노라는 도시 자체가 이탈리아에게는 특별한 상징이었고 관중의 함성, 익숙한 빙질,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요소가 실제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북미 팀들도 전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대회 직전 제가 인터뷰한 한 유럽 빙상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주는 결국 마지막 바퀴에서 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입니다. 혼전 속에서 버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준비보다 순간 판단이 더 중요한 종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이 종목의 공식처럼 보였으니까요. 수년간의 취재가 그 공식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빙판 위의 혼전, 충돌, 반칙 판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드라마. 여자 3000m 계주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기억됐습니다. 평창에서도, 베이징에서도, 저는 그 공식이 밀라노에서도 반복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한국팀을 처음 본격적으로 관찰한 것은 공식 훈련 세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인상이 없었습니다. 조용했고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들이 훈련 세션에서도 빠른 속도와 공격적인 패턴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안 한국팀은 눈에 띄게 차분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기색이 없었죠. 취재진 사이에서도 한국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다른 팀의 훈련 장면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팀의 훈련 구석에서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때는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을 저는 준비의 부족으로 읽었습니다. 혹은 전략이 없는 팀의 무난한 일상으로 해석했습니다. 특별히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우선순위에서 한국팀 훈련은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판단이 제 최초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의 조용함은 자신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이미 반복이 충분히 쌓였다는 내부의 확신. 저는 그 신호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공식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의 빙판은 차가웠고 저의 예측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시작됐습니다. 대회 전 분위기를 지배한 것은 숫자였습니다. 기록, 랭킹, 시즌 성적. 취재진은 그 숫자들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팀은 직전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여자 계주 부문 종합 우승팀이었습니다. 경기 기록면에서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개인 종목에서도 두드러진 선수를 앞세운 구성이었습니다. 언론은 자연스럽게 그 팀을 우승 후보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개최국 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홈 빙판, 홈 관중,
그 심리적 이점은 쇼트트랙처럼 순간 판단이 중요한 종목에서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를 가득 채운 관중들이 자국, 팀을 향해 쏟아내는 함성은 취재진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빙판 위의 선수들이 그 에너지를 받는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북미 팀들의 전력도 주목받았습니다. 그중 한 팀은 알베르빌 1992년 대회 초대 여자 계주 챔피언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번 대회에서도 다크호스로 분류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상대를 넘나든 경험치가 있는 팀이었습니다. 이 모든 팀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름이 거론될 때는 주로 한 가지 맥락이었습니다. 과거의 강호, 역대 올림픽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6차례나 가져간 전통 강국이지만 직전 대회인 베이징 2022에서 은메달에 그쳤다는 사실이 항상 뒤따라붙었습니다. 8년 만에 금메달 도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딘가 한 계단 내려선 위치를 전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훈련 일정표를 들고 링크사이드를 돌았습니다. 강호로 꼽히는 팀들의 훈련 세션에 집중했고 노트에 빼곡하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주자의 스피드, 교대 타이밍, 혼전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는지 분석할 요소가 많은 팀들이 따로 있었고 저희 시선은 자연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한국팀의 훈련 시간이 겹칠 때도 있었습니다. 링크 저편에서 조용히 반복하는 장면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메모장을 꺼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기록해둘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속도가 화려하지 않았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작도 없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스퍼트 구간을 강조하며 훈련하는 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때 제가 주목하지 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속도보다 교대 구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 한 선수에서 다음 선수로 이어지는 그 짧은 순간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훈련보다 흐름이 끊기지 않는 연결을 더 오래, 더 많이 점검했습니다. 링크 전체의 리듬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략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본기 반복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반복 속에 이미 결승전의 설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두를 빼앗기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 혼전이 벌어져도 교대 리듬이 흔들리지 않는 패턴, 한 선수가 위기에 처해도 팀 전체가 함께 만회할 수 있는 연결고리, 그 모든 것이 링크 저편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에 다른 팀의 스퍼트 훈련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회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우승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됐고 저도 그 대화에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누구의 마지막 바퀴가 가장 빠른가? 어느 팀이 혼전에서 가장 침착한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한국팀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짧았습니다. 준결승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은 캐나다, 일본,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2조에 배정됐습니다. 조 편성 자체가 쉽지 않은 조였습니다. 저는 그 조 결과를 얼마나 주의 깊게 지켜봤는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조, 다른 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은 2조 통틀어 가장 빠른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이후에야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취재 경력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올림픽 개주에서 예선과 준결승은 본선의 예고편이라는 것. 팀이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패턴이 결승에서도 반복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팀의 신호를 놓쳤습니다. 예선 단계부터 각 팀의 성격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팀은 개인 역량이 뛰어난 주자들을 앞세워 선두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었습니다. 빠른 출발, 초반 포지션 선점, 그리고 마지막 주자의 스퍼트. 그 공식이 이번 대회에서도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최국 팀은 홈 관중의 함성을 등에 업고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공격적인 포지션 싸움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미 팀 역시 혼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결승 진출권을 챙겼습니다.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예선에서 선두 경쟁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포지션 싸움보다 자신들의 리듬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과열 구간에서 무리하게 치고 나가지 않았고 교대 타이밍에서도 속도보다 안정을 우선했습니다. 선두보다 흐름을 선택한 레이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극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초반부터 더 강하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선두를 내준 채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 결승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 의문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결승은 그 의문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캐나다, 일본, 중화인민공화국과 맞붙는 2조에 배정됐습니다. 쉽지 않은 조 편성이었습니다.
첫 주자가 출발하자마자 혼전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가 빠르게 선두를 잡았고 일본도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링크 안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그 혼전 속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선두에 없었습니다. 캐나다에 이어 2위로 레이스를 시작했고 교대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선두를 탈환하려는 무리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링크 사이드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선두 탈환 시도 없음. 보수적 운영. 그것이 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혼전이 가장 격렬했던 구간에서 한국팀의 교대 리듬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다른 팀들이 포지션 싸움을 벌이다 교대 타이밍을 놓치거나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됐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대 구간의 연결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연결이 살아있었습니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준결승 2조 1위, 그리고 1조와 2조를 통틀어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보수적 운영이라고 썼던 메모 옆에 물음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으로 통과했으니 잘 달렸다 정도의 확인에 그쳤습니다. 그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혼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연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무리한 선두 시도 없이도 가장 빠른 기록이 나왔는지, 그 질문들을 저는 결승 전날까지 제대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취재진도 비슷했습니다. 준결승 이후 기자실에서 오간 이야기는 주로 디펜딩 챔피언 팀의 컨디션과 개최국 팀의 분위기에 집중됐습니다. 한국의 준결승 1위 통과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승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됐습니다. 저도 그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저는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초반 혼전, 포지션 싸움, 그리고 마지막 주자의 스퍼트 대결. 그 공식 안에서 각 팀의 승산을 따졌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그 시나리오 안에 있었지만 첫 번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결승 당일 아침, 밀라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로 향하는 길에 저는 노트를 다시 훑었습니다. 준결승 메모들, 훈련 기록들. 한국팀 관련 메모는 짧았습니다. 숫자 하나와 물음표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물음표가 가장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링크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레나는 이미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결승의 시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승 파이널A 진출팀이 확정됐을 때 링크 사이드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네 팀이 메달을 두고 맞붙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합 자체가 이미 뉴스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홈팀, 1992년 초대 챔피언, 그리고 8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통 강국. 어느 팀도 배경 없이 빙판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승 전날 밤 노트를 펼쳐놓고 각 팀의 무게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기자 입장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진 팀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디펜딩 챔피언, 시즌 내내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투어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 2개를 쓸어 담고 종합 우승까지 차지한 팀이었습니다. 수치로 말하면 이 팀이 가장 강했습니다. 개인 역량, 팀 조화, 경기 기록,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연속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유럽 취재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최국이었습니다.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는 결승이 가까워질수록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레나 전체가 자국팀을 위한 응원 공간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쇼트트랙의 상징적 존재인 베테랑 선수가 건재했고 혼성 계주에서 이미 금메달을 한 차례 들어올린 팀이었습니다. 자국 관중의 열기 속에서 여자 계주까지 제패한다면 이 대회 이탈리아 쇼트트랙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아레나 전체에 실려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다크호스로 분류됐습니다. 1992년 알베르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지만 그 이후 정상에는 서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은메달만 3차례 목에 걸었고 이번 대회에서도 상위권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이번에 끝날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구도 속에서 어떻게 읽혔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강자였습니다. 역대 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2대회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메달을 놓친 적 없는 기록. 금메달만 6개. 그 숫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전 대회 은메달이라는 사실이 항상 단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8년 만에 정상 탈환 도전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이미 한 번 내려선 위치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승 전날 저녁 같은 매체 동료와 예측을 나눴습니다.
동료는 디펜딩 챔피언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시즌 기록이 뒷받침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개최국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홈 빙판, 홈 관중, 그리고 이미 이번 대회에서 혼성 계주 금메달을 따낸 팀의 기세, 그 흐름이 여자 계주까지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강하다. 그런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결승 당일 아침, 밀라노의 하늘이 밝았습니다. 아레나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개최국 팬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취재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함성 소리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결승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인데도 열기가 이미 달랐습니다. 저는 링크사이드 취재 구역에 자리를 잡고 각 팀의 워밍업을 지켜봤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팀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가볍게 움직이면서도 속도 감각을 확인하는 동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최국 팀은 관중의 함성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관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올리는 몸짓도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조용했습니다. 워밍업도 간결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고 서로를 확인하는 교대 연습이 마지막까지 반복됐습니다. 아레나가 달아오르는 동안에도 그 흐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팀들이 이 순간의 온도를 흡수하는 동안 한국 팀은 자기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에는 충분히 읽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 신호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레나의 함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밀라노의 빙판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승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의 함성이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링크사이드 취재 구역에서 노트를 쥔 채 숨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예상대로,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주자가 출발과 동시에 선두를 꿰찼습니다. 초반 포지션 장악,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에서 초반 선두가 결승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승선 25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캐나다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주자가 교대 구간에서 캐나다에게 선두를 내줬습니다. 한국이 2위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25랩, 선두 교체, 캐나다 1위. 예상했던 흐름이었습니다. 혼전, 변수. 이 종목의 공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결승선 20바퀴를 앞두고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주자가 직선주로에서 디펜딩 챔피언 팀의 에이스에게 인코스 초월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이 3위로 밀려났습니다. 캐나다 1위, 디펜딩 챔피언 2위, 한국 3위. 전형적인 혼전 구도였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작게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시선은 선두권 싸움을 쫓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속도가 얼마나 유지될지, 디펜딩 챔피언 팀이 언제 다시 선두를 잡을지, 그 흐름을 예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위로 내려선 한국은 시야의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결승선 16바퀴를 남기고 제 예측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팀의 선수가 첫 번째 곡선 주로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빙판에 쓰러졌습니다. 뒤따르던 한국의 주자가 그 장면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충돌 위기였습니다. 아레나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주자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경기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선두 그룹과의 거리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위기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팀은 레이스를 이탈했습니다. 결승선 16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사실상 메달 경쟁에서 빠진 것입니다. 시즌 내내 최강으로 불리던 팀이 빙판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봤습니다. 하나는 디펜딩 챔피언 팀의 이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주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패닉이 없었습니다. 선두 그룹과의 거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빙판을 박차고 나가는 움직임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대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달린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도 온 힘으로 선두 그룹을 추격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훈련 세션에서 반복됐던 그 교대 구간 연습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다음 주자에게 리듬을 그대로 넘기는 능력. 한 명이 위기에 처해도 팀 전체가 함께 만회하는 구조. 그것이 대회 내내 링크 저편에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선두에서 달리는 동안 한국은 3위에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결승선 4바퀴를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4바퀴. 쇼트트랙 계주에서 4바퀴 차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베테랑 주자가 힘껏 밀어준 강한 푸시가 다음 주자를 앞으로 밀어올렸습니다. 그 추진력으로 캐나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링크 전체가 그 장면에 반응했습니다. 함성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교대를 받았습니다. 2바퀴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두는 개최국이었습니다. 밀라노의 홈팬들이 최대치의 응원을 쏟아냈습니다. 그 에너지가 빙판 위에 실렸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주자는 직선 주로에서 인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과감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인코스를 파고드는 순간 선두 선수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노트를 내려놨습니다. 기억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봐야 했습니다. 4분 4초 14점, 이탈리아 4분 4초 107점, 캐나다 4분 4초 314점, 0.093초 차이. 빙판 위에서 0.093초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대회 내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링크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서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썼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설계였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아레나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한꺼번에 여러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개최국 팬들의 아쉬움, 디펜딩 챔피언 팀을 응원하던 시선들의 침묵,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결말 앞에서 멈춰선 취재진의 표정. 저는 그 모든 것을 링크 사이드에서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말하면 멍했습니다. 경기가 끝났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한국이 금메달을 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지금 제가 무엇을 본 것인지, 그것을 정리하는 데 몇 초가 필요했습니다. 주변 취재진도 비슷했습니다. 노트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진기자들은 결승선 쪽을 향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둘 다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팀의 이탈이 충격의 첫 번째 층이었다면 한국이 3위에서 4바퀴 만에 역전했다는 사실이 두 번째 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경기 안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결승 전날 밤 정리했던 예상 시나리오 어디에도 이 경로는 없었습니다. 시즌 내내 최강으로 불리던 팀이 낙상으로 레이스를 이탈했습니다. 빙판 위에서 그 팀의 선수들이 일어서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충분히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투어 종합 우승, 시즌 최강 기록. 그 모든 숫자가 빙판 위에서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예측 불가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개최국 팬들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은메달이었습니다. 나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2022 대회에서 이 종목 메달을 따지 못했던 팀이 홈에서 은메달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0.093초였습니다. 0.093초 앞에 금메달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작은지, 동시에 얼마나 큰지. 아레나는 그 감각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성과 탄식이 섞인 소리가 잠시 이어지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성 계주 금메달 이후 홈팬들이 보여준 환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열기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기대가 0.093초 앞에서 멈췄습니다. 빙판이 0.093초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실로 돌아온 뒤 동료들과 나눈 첫 대화는 예상대로 디펜딩 챔피언 팀의 낙상에 집중됐습니다. 만약 그 낙상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저도 그 질문을 잠깐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길게 붙들수록 중요한 사실을 놓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낙상이 없었더라도 한국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회 내내 반복한 패턴, 교대 리듬, 예상치 못한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 그것은 특정 팀의 낙상을 전제로 만들어진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결승선 16바퀴를 남기고 충돌 위기를 맞았을 때 넘어지지 않은 것. 선두 그룹과 거리가 벌어졌을 때 패닉 없이 추격을 시작한 것.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낙상 이전에 이미 한국은 3위였습니다. 낙상 이후에도 선두 그룹과의 거리가 벌어진 상황에서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바퀴를 남기고 역전했습니다. 낙상은 변수였지만 금메달은 그 변수 하나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자실 한쪽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적어온 메모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훈련 세션 메모, 준결승 기록, 결승 전날 밤 정리했던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보수적 운영이라고 썼던 그 문장.
한참을 그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보수적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속도보다 연결을 오래 점검한 것, 선두 탈환보다 리듬 유지를 선택한 것, 혼전 구간에서 무리하게 치고 나가지 않은 것, 그 모든 선택이 결승 4바퀴를 남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폭발할 에너지를 끝까지 아꼈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두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회 내내 눈앞에서 보면서도 잊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세워둔 예측의 공식이 시야를 막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레나 조명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닫으면서 내일 보고해야 할 기사의 첫 문장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다시 써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기사를 다시 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밀라노의 호텔방에서 새벽까지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워지고 다시 쓰이고 또 지워졌습니다. 결과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직하게 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경기 결과 기사 대신 다른 글을 먼저 썼습니다. 취재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정리하는 글이었습니다. 독자에게 보낼 기사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출발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할 것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름과 숫자로 팀을 평가했습니다. 시즌 기록, 랭킹, 개인 역량. 그 기준들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쇼트트랙 계주에서 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선수에서 다음 선수로 리듬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위기 상황에서 팀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질문들을 저는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함에 대한 오독이었습니다. 훈련 세션에서 한국팀이 보여준 침묵을 저는 준비의 부족으로 해석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팀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자신감의 다른 형태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준비됐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란스러운 팀에서 강함을 읽으려 했고, 조용한 팀에서 신호를 놓쳤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동료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경기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동료도 비슷한 밤을 보냈던 모양이었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나도 다시 생각해봤다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료는 디펜딩 챔피언 팀의 낙상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에는 유지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낙상은 변수였지만 한국이 만들어온 준비는 그 변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반복으로 쌓아온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결승 기록을 더 진지하게 봤어야 했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결승에서 전체 최고 기록을 낸 팀을 우리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식 기자회견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팀이 대회 기간 중 남긴 발언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선수는 결승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장면이 있었지만 침착하게 대처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또 다른 선수는 팀원들을 믿고 바통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이 팀이 무엇을 준비해왔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침착함, 신뢰, 연결. 그것이 이 팀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발언들을 읽으면서 다시 훈련 세션을 떠올렸습니다. 속도보다 교대 구간을 더 오래 점검했던 장면. 리듬이 끊기지 않는 연습을 반복했던 장면. 그때 저는 그것을 기본기 반복이라고 읽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읽힙니다. 그것은 결승 4바퀴를 남긴 순간, 3위에서 역전하는 순간, 위기를 맞고도 패닉 없이 추격을 이어가는 순간을 위한 반복이었습니다. 한국이 역대 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2대회를 제외하고 4달을 놓친 적이 없다는 기록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화려한 스퍼트로 만들어진 기록이 아닐 것입니다. 대회마다, 훈련마다, 교대 구간마다 반복으로 쌓인 기록일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제가 본 것은 그 축적의 끝이 아니라 그 축적의 단면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완성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처음 쓰려 했던 기사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실패를 중심에 놓는 대신 한국이 대회 내내 어떤 방식으로 이 경기를 준비해왔는지를 중심에 뒀습니다. 속도가 아닌 연결, 선두가 아닌 흐름, 폭발이 아닌 설계. 그 3가지 단어를 기사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기사라고.
처음 보내온 초안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 초안은 제가 결승 전날 밤 이미 머릿속에서 써둔 기사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완성해뒀던 기사.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준비였는지를 밀라노의 빙판이 0.093초로 알려줬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조용한 팀을 다시 보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이번 대회에서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취재 교훈이었습니다. 밀라노를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짐을 싸면서 취재 노트를 가장 마지막에 챙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쓴 노트만 3권이었습니다. 경기 기록, 훈련 메모, 인터뷰 자료. 그 안에는 제가 옳다고 믿었던 예측들과 그 예측들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에 넣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노트들이 이번 대회에서 제가 배운 것을 가장 정직하게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동계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저는 나름의 공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록이 좋은 팀이 강하다. 개인 역량이 뛰어난 선수를 보유한 팀이 유리하다. 마지막 바퀴에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계주의 본질이다. 그 공식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라고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밀라노의 빙판은 그 믿음에 금을 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속도보다 연결이 오래 간다는 것. 선두보다 흐름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폭발적인 한 방보다 흔들리지 않는 반복이 결정적인 순간에 더 강하다는 것. 훈련에서 교대 구간을 더 오래 점검했고, 예선과 준결승에서 무리하게 선두를 탈환하려 하지 않았고, 결승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패닉 없이 다음 주자에게 리듬을 넘겼습니다. 그 일관성이 4분 4초 014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팀이 밀라노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팀은 오래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실행했습니다. 1994년 릴레한메르부터 시작된 이 종목의 강자 계보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밀라노에서 그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대회를 제외하고 메달을 놓친 적 없다는 기록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으로 쌓인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저는 그 구조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가 이번 대회에서 제가 얻은 것 중 하나입니다. 불편하지만 정직한 소득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팀을 취재할 때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기록과 랭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개인 역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를 더 볼 것입니다. 그 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조용한 팀이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를 가득 채웠던 함성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 함성 속에서 가장 조용했던 팀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0.093초 차이. 그 차이는 결승 당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회 내내, 훈련 내내, 교대 구간마다 쌓인 시간들이 0.093초로 압축된 것이었습니다. 8년 만에 정상 탈환이라는 표현이 대회 내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표현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을 탈환한 것이 아니라 정상에 머물기 위한 방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은메달을 받았을 때도, 밀라노에서 훈련하는 동안에도, 결승 4바퀴를 남기고 3위로 달리는 순간에도 그 방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서 이번 대회 취재 회고록을 쓸 생각입니다. 경기 결과보다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중심에 두는 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취재 기사는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을 선배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밀라노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밀라노의 스카이라인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빙판은 준비된 팀을 기억한다. 그리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다음 대회에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취재할 것입니다. 함성이 클수록 조용한 팀을 먼저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밀라노가 제게 남긴 것입니다.